식약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참외 껍질에는 속살보다 영양 성분이 5배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까운 껍질을 괜히 버려온 것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참외에 대해 모르고 지나칠 만한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참외의 핵심 효능과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참외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지금까지 버려왔던 껍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외는 우리나라에서만 대량으로 재배하는 과일입니다. 동양계 멜론인 참외는 사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동양으로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에 정착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한국 멜론을 의미하는 코리안 멜론이라는 국제 명칭을 붙여줄 정도로 참외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성주군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참외 산업은 상당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참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동의보감, 본초강목, 본초서 등 여러 의학서에 기록된 참외의 내용을 보면 성질은 차지만 독이 없으며 진해 거담 작용과 갈증을 먹게 하고 번열을 없애며 소변이 잘 나가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참외는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고 이뇨작용을 돕는 과일로서 여름철에 섭취하기에 최적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참외는 수분이 약 90%에 달하며 칼륨, 비타민C,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챕터 1에서 참외의 핵심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참외의 가장 뛰어난 효능을 꼽자면 엽산 함량입니다. 참외 100g당 엽산이 약 33마이크로그램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과체류 중 가장 풍부한 수치입니다. 비교해보면 토마토는 100g당 15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하고 수박에는 엽산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렌지와 비교하면 오렌지는 50마이크로그램이지만 참외는 과육뿐 아니라 태자라 불리는 C 부분에 엽산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 B입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하루에 600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섭취해야 하는데 참외 한 개만으로도 이 권장량을 크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 여성의 10대와 20대에서 절반 이상이 엽산 결핍 상태라는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이라면 참외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외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참외에 함유된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은 몸속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신경계 손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간암에 효과적이며 항염증, 항진균 간 보호 효과, 기억력 증진,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참외 추출물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뇌독성, 단백질 생성을 억제해 인지 기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외의 세 번째 효능은 이뇨작용과 부종 개선입니다. 참외에 함유된 칼륨은 100g당 약 221mg으로 바나나의 100g당 355mg과 비교하면 적지 않습니다. 이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부종이 쉽게 빠지고 노폐물 배설이 원활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참외를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외의 이뇨작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외의 네 번째 효능은 피로회복과 혈당 조절입니다. 참외에 함유된 포도당과 과당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며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참외를 섭취하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g에서 140g의 과일 섭취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고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의 합병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칼륨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참외의 다섯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참외의 비타민C 함량은 100g당 19.36mg으로 멜론의 약 9배에 달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름이나 색소 침착 등 노화 관련 피부 고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햇빛이 강한 계절에 참외를 섭취하면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기미와 주근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언급해야 합니다. 참외의 영양소는 껍질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외 껍질에는 각종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속살보다 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껍질을 벗기고 버려왔습니다. 참외를 깨끗하게 씻은 후 껍질째 먹으면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챕터 2에서 참외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가장 효과적인 조리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참외의 비타민C와 엽산은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을 때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참외를 깨끗이 씻어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참외 스무디입니다. 참외와 얼린 바나나 우유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면 시원하고 달콤한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참외 샐러드입니다. 참외를 깍둑썰기에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섞고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로 드레싱을 만들어 먹으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참외의 최적 섭취 시간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1개 정도입니다. 참외는 당분이 높으므로 과다 섭취하면 혈당을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참외를 고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껍질의 노란색이 선명하고 진한 참외를 고르세요. 백색의 꼬리 깊고 10개 이상 있으며 만졌을 때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햇빛과 양분을 많이 받은 증거입니다. 참외 꼭지가 신선해 보이고 배꼽이 작을수록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외에서 달콤한 향기가 강하게 나면 더욱 좋은 제품입니다. 참외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외를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랩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외의 수분이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빼서 냉장고의 신선칸이나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온도는 5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당도가 4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약 일주일 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에틸렌 가스가 배출되어 참외가 빨리 익어 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참외 씨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외 씨를 파내고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참외 씨는 그냥 먹거나 볶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외 씨 주변 태자 부분에는 토코페롤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씨에는 팔미톨레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리놀레산 등의 기름이 25% 함유되어 있어 요통 등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참외를 먹을 때 씨를 함께 섭취하면 더욱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챕터 3에서 심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참외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외와 요거트입니다. 참외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와 유익균을 직접 공급하는 요거트가 함께 작용하면 장내 환경이 최적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력 증진은 물론 소화 능력도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참외와 검은깨입니다. 검은깨의 칼슘과 철분은 참외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이라면 뼈 건강을 위해 참외와 검은깨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참외와 올리브유입니다. 참외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눈 건강 성분의 흡수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낀다면 올리브유 드레싱을 한 참외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증상별 맞춤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이라면 참외의 칼륨과 이뇨작용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참외를 섭취하면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참외의 식이섬유와 수분이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은 참외를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되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가 많은 분들은 참외의 포도당과 비타민C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로회복에 참외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제 챕터 4에서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외와 땅콩입니다. 찬 성질의 참외와 땅콩의 기름기가 충돌하면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사람이라면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외와 깨입니다. 찬 성질끼리 만나면 장을 차갑게 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증이 있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참외 과다 섭취 시 부작용도 있습니다. 몸이 찬 성질의 사람이 참외를 많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참외를 먹으면 배가 차가워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참외의 칼륨 함량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이 적절히 배출되지 못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외씨를 먹을 때의 주의점입니다. 참외씨는 비교적 작지만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환이 있거나 영유아, 고령자는 씨를 파내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화가 정상인 사람이라면 섭취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잘못 알려진 참외에 대한 상식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참외가 수분만 많고 영양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참외는 엽산, 비타민C, 칼륨,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영양가 높은 과일입니다. 다만 주요 영양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참외 꼭지의 쓴맛이 독이라는 것입니다. 참외 꼭지의 쓴맛을 내는 쿠쿠르비타신은 오히려 항암 효과를 가진 유익한 성분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전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차가운 음식이므로 밤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외는 찬 성질이 맞지만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여름철 열대를 내리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정을 넘어 아주 늦은 시간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챕터 5에서 실전 활용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외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참외 피클은 참외를 얇게 슬라이스해 식초, 설탕, 소금을 넣은 물에 하루 정도 재우면 됩니다. 아삭한 식감과 달콤새콤한 맛이 어우러져 고기 요리에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참외 냉국은 참외를 곱게 갈아 국물을 만들고 미역국처럼 조리하면 더위를 이기기에 좋은 요리가 됩니다. 참외 주스는 신선한 참외를 착즙기에 갈아 만드는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간편 활용법도 있습니다. 참외를 깍둑 썰기에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스무디에 섞으면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라진 참외를 요구르트에 섞어 먹으면 간단한 디저트가 됩니다. 참외를 그냥 자르지 않고 한 입 크기로 썬 후 밀폐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면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참외를 구매할 때 경제성을 고려해 봅시다. 참외는 계절 과일이지만 하우스 재배로 연중 구할 수 있습니다. 제철인 여름철에 구매하면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참외는 버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껍질, 과육, 씨 모두 영양가 있으므로 낭비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하므로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해 냉장 보관하면 경제적입니다. 이제 자주 하는 질문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인데 참외를 먹어도 되나요? 참외의 당분은 높지만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하루 100g에서 140g의 참외를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까요? 참외씨는 알레르기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복통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흙에 묻혀있는 참외 표면은 얼마나 깨끗해야 할까요? 참외는 깨끗한 흐르는 물로 살살 문질러가며 씻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 물을 사용하면 더욱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씻으면 껍질째 먹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한 달 동안 참외를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한 양을 섭취한다면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며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부기가 빠지고 전반적인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다만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에 1개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참외는 엽산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엽산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이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음식입니다. 둘째, 참외의 영양소는 껍질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참외는 항암, 항염증, 혈압 강화, 피로 회복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오늘부터 참외를 단순한 간식이 아닌 건강 음식으로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섭취해보세요. 특히 지금이 참외 제철이니 신선한 참외를 구매해 올바르게 섭취해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다른 제철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